첫 번째 경기입니다. 양키스 대 워싱턴이죠.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야. 이거를 핸디승을 가야 되냐, 언더를 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경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양키스 마인 가면 될 것 같다라 싶겠죠. 근데 이게 어제 경기 양선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스탠튼 혼자서 야구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스탠튼이 그냥 혼자서 이제 홈런과 담장타 2타점으로 그냥 경기를 다 지배했던 경기였었고, 나머지 양키스 타자들이 그렇게 타이밍이 좋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워싱턴의 선발진 중에서 가장 구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수 이제 카발리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그렇게 퀄리티 스타트 두 번을 하면서 이 기량 증명 자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선수예요. 거기에다가 맥스 프리드 저번 경기에 반등하긴 했지만 후반기 때 그 경기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 보스턴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삽질을 했던 게 이 맥스 프리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양키스 승 볼 수 있겠죠. 사실 누구나 이제 홈에서 양키스 스타디움에서의 이 빠따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양키스의 홈런 지표, 이거는 진짜 구라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순수 지표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성적만으로 보더라도 양키스의 장타력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이미 그냥 자타공인되어 있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양키스가 오늘도 최근 7경기를 치르면서 홈런 15방을 때려낸 이 장타가 과연 이 카발레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맥스 프리드에게 리드를 줄 수 있느냐, 뭐 그거를 이제 판가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워싱턴에 어제 저 실점 경기를 했다라는데 저는 포인트를 좀 더 많이 두는 편입니다. 이 경기가. 그러니까 워싱턴이 이렇게 적은 실점을 하는 경기가 얼마나 빈도 있게 나타나느냐를 저는 좀 더 오늘 경기 분석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워싱턴이 이 득점을 많이 하는 경기들은 많습니다. 득점 타격에 있어서는 터지는 경기를 할 때도 분명히 많고 한데, 워싱턴이 이런 1실점, 2실점 경기를 연속으로 하는 경기 지표상의 그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한 경기 좀 실점 적게 한다. 그 다음 경기에서는 이 실점이 조금 많이 좀 도드라지는 경기를 하는 유형의 경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버렸던 게 이 카발리입니다.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 필라델피아 시리즈를 이제 논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필라델피아 시리즈 특히 그 저번 원정 시리즈 말고 홈에서 시리즈에서 워싱턴이 이 필라델피아가 2차전을 2대 6으로 집니다. 당시에 이제 루자르도를 상대로 했었죠. 근데 루자르도가 아니다. 루자르도 1차전이고 2차전에 선발 투수가 저 누구야, 고어 대 휠러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3차전에 나왔던 게 이제 카발리, 이 친구였어요. 카발리. 근데 이 카발리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워싱턴이 가져갔던 성적이 2대 0의 승리였습니다. 2대 0의 승리. 그래서 또다시 그때 언더 게임을 만들어냈었던 이 워싱턴의 경기, 그때 당시 템포를 따라가 보면은 그때 당시도 사실 필라델피아와 이 3차전 경기였었고 오늘도 3차전 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수 운영 자체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또 가게 되게 된다면 워싱턴이 또다시 이거를 언더 게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카발리의 구종별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아쉽게도 스탠튼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어린 선수가 이 마이저리그에서 버티기 위해서 이 생각 선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선택한 무기, 그거는 자신의 빠른 공이거든요. 커브볼도 물론 있지만 이 자신의 빠른 공을 선택해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겠다라는 이 전략을 세운 게 이 카발리입니다. 근데 이 카발리의 빠른 공의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결국에는 좀 스탠튼의 결과가 안 좋아지겠죠. 구종별 지표를 따지고 본다면은 그나마 이제 너클 커브 비중이 37%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진을 조금 잡을 수 있겠다. 스탠튼을 조금은 막아낼 수 있는 타선이 분명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 포신 페스티벌의 피안타율이 무려 이 4할 4푼 4리, 거기에다가 이 너클 커브마저도 피안타율이
우타자에게 4할 6푼 7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XBA 수준은 2할 초중반 때까지 내려가긴 합니다만 결국 슬러그 수치도 0.533까지 올라가 있고 이 너클커브가 우타자에게 확실한 무기로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좀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래도 이 카발리가 뭐 물론 이 발사각도가 땅볼이 나오고 있긴 하기에 대량 실점을 홈런으로 그렇게 다른 타자들에까지 무너지는 경기는 안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경기는 언더 게임 양상을 생각하면서도 이게 9.5점이 잡히지 않았다면 저는 언더보다는 그냥 양키스가 핸디승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카발리가 리드를 하지 못한 채 결국 스프리드가 정상 컨디션에 던져가지고 이 1드 2점이라도 리드를 한 채 마운드를 넘겨주게 되면 워싱턴이 이 경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기를 할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발리가 일부 공략 당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서 이 맥스 프리드의 저번 경기의 기량을 조금 더 한 번 더 믿어봐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1.26배입니다. 일반 승이. 핸디승도 당연히 배당이 1.45배를 넘어가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기 애초에 조합픽 드린데도 활용도 안 하는 경기입니다.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가실 분들만 언더랑 핸디승이랑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핸디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경기 이제 세코니 대 이제 라스무센이 나오는 경기이고 어제 제가 이제 이 경기를 언더를 말씀을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 클리블랜드가 써야 되는 필승조가 게디스와 스미스였다라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멜색이 지금 홈에서 데뷔 첫 승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찾아오실 거고 잘할 거고 좌투수로서 보여주는 그 체인지업의 위력이 포신 패스트볼과 이 암앵글에서 나오는 그 암앵글을 통한 그 터널링이라죠.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좋게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통해서 좀 호투하면서 이 게디스 스미스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언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 게디스 스미스가 어제 딱 나왔었고 오늘 세콘이 나오는데 이거 라스문센과 세콘이 대결이어서 요거 둘이만 이거 세코니가 이제 퍼지지만 않는다면은 클리블랜드가 또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이거 라스무센 나오는 경기 그냥 무작정 믿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커요. 지금 라스무센이 후반기 7월 18일부터 지금 직전 경기 8월 22일까지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에 7번의 등판을 했고 해당 7번의 등판 전 경기 피홈런을 허용했으며 전체 피홈런 허용 개수는 그 기간 동안 12개였습니다. 그만큼 장타에 분명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라스무센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템파베이가 이 장타로 인해서 조금 다시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은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라스무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피칭은 지금 당장에 이제 템파베이 마운드에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표를 헷갈렸어요. 이게 홈 원정이 바뀌어 있네요. 제가 기록한 게 홈에서 그러니까 세코니가 홈런에 좀 취약해 있고 라스무센 최근 2경기 피홈런에 갑자기 노출이 됐습니다. 후반기 동안에 한 번도 피홈런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4경기를 치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경기에서 지금 갑자기 홈런을 허용하면서 장타 노출이 되고 있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이 홈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장타 생산을 그러면 할 수 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홈런을 때리지 못한 팀이 유일한 팀입니다. 유일한 팀. 이게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부진인데 해당 그 전주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얘네들 7경기를 하면서 홈런 9개를 때려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홈런이 말라버렸는데 이 말라버린 지표가 8월달 전체 표본을 따졌을 때 이 지표를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 클리블랜드가
홈런을 못 치는 팀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8월 이 셋째 주까지 보여줬었던 이 클리블랜드의 장타력은 리그에서도 중위권 수준까지도 유지가 될 만큼의 장타 생산은 경기당 한 개 이상으로 홈런의 생산력은 한 개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오늘 홈런을 치지 못한다면 경기가 난해하게 되는데 템파베이도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이 아니거든요. 분명 8월 달에 돼서는. 그나마 지금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 이 템파베이가 그나마 장타를 이제 조금 때려냈다라는 거. 예, 그게 오늘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게 이 만드는 조금 부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 확실히 홈런 개수가 거의 경기당 2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템파베이거든요. 그래서 세코니가 오늘도 홈런 때문에 실점하는 경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피안타율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급작스럽게 올라간 피안타율을 텍사스 원정에서 깔아앉혔고 이게 시즌 평균 수준의 피안타율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코니가 최근 피안타율이 정상화가 조금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템파베이의 홈런이 주는 이 실점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템파베이 어제자 기준으로 템파베이 라인업에서 세코니에게 장타 생산을 할 수 있는 선수는 그냥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카미네로, 얀디 디아즈 얘네 둘이 앞서가지고 이제 심슨이 안타를 치고 나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조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세코니의 실점 수준 오늘도 6이닝 3실점 선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단 이게 왜 제가 6이닝 3실점이라 보냐면 오늘 이 경기도 양키스 스타디움과 마찬가지로 각 두 개의 구장에서 오늘 10마일 이상의 빠른 바람,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양키스 스타디움은 이제 우익수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순풍이 부는 경기고 이 클리블랜드와 템파베이 홈구장 경기는 오늘 역풍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타에 대한 피해가 세코니가 오늘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이 홈런의 지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 써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 이 피홈런의 지표들이 오늘 바람에 의해서 조금 많이 상쇄될 수 있고 클리블랜드도 장타를 그렇게 많이 치는 팀이 지금 아닌 이번 지난주 경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템파베이도 장타를 때리고자 하니 이 바람의 역풍과 함께 세코니와 상성을 따랐을 때 홈런을 많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타자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 클리블랜드의 불펜 가지스와 스미스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투를 하는 투수들입니다. 가장 많은 연투를 한 투수가 가지스 스미스예요. 그 얘네들 연투 오늘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 8.5점이 아니라 7.5점의 기준점이 잡힌 것도 납득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경기는 언더 양상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바람 역풍 살짝 측면성 역풍입니다. 1루 더가웃 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라스무센의 그나마 지금 최근에 늘어난 홈런에 대한 억제력 생긴다는 거, 세코니도 최근 후반기 맞았던 홈런에 대한 억제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불펜에서 이제 클리브랜드가 원래 다른 불펜들이 약한데 이제 게디스 스미스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투를 한 투수라는 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가 지금 최악의 타격감으로 리그 꼴찌 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요 5가지 요소를 더하면은 언더 선택지를 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입니다. 오늘 웬츠 대 이제 귀스톤 대 그냥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를 주력급으로 생각하고 이미 저는 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나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배트맨 한도 최대로 때려 박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구매를 했고 멤버십 분들 분석 영상에서 이미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왜 까느냐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해외 배당이 1.82배인데 제가 베팅하고 이제 표를 마지막에 이제 할 때 이제 정리를 할 때 배당 정리가 좀 귀찮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니다. 맨 마지막에 배당 정리를 하고 보니까 1.82배, 국내 1.62배, 배당이 0.22배 삭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실제로 제가 오늘 그 멤버십 트리거 못 올려드리는 게 이게 결제가 자동 결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못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자본은 대중들은 지금 이 애틀랜타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큰 돈이죠. 큰 돈은 오히려
지금 마이애미 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가 가지고 구매 이 비중 자체가 조금 틀어진 게 표는 59대 41로 애틀랜타가 조금 더 많이 구매됐습니다. 근데 돈은 마이애미에게 72%가 들어갔어요. 전체 100% 중에서. 그만큼 좀 이제 거대 자본이 마이애미에게 좀 흘러갔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가지고 살짝 째려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하는 바로는 이게 도저히 마이애미가 이길 수가 없는 경기인 게 귀스토에 대해서도 사실 퀄리티 스타트 하면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 애틀랜타가 우타 상대로 보여줬던 타격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그나마 계속 기회 잡을 때마다 잘해주고 있는 삼루수 브로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아쿠나 주니어도 2할 8푼대 지금 2주 동안에 우투 상대 타율만 그다음에 해리스 2세 그다음에 프로파 그다음에 저 한 명 더 누구냐 알비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4할 3할 넘게 지금 엄청난 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홈런만 하더라도 뭐 4개씩 3개씩 우타자에게만 좌투 표본 빼고 우투수에게만 거의 한 14경기 동안 얘네들이 경기당 한 개 골에 홈런을 만들어내는 그런 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애틀랜타가 더 타격 부분에서 우위를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타납니다. 특히 마이애미가 원래 좌투수에게 강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마이어스, 그다음 에드워즈, 그다음에 산체스, 스타워즈, 그다음에 저 에르난데즈까지 해가지고 잘 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산체스 없어졌죠. 그다음에 그 에르난데즈 잘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 에드워즈 얘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좌투수 상대로 11타수 무안타. 그다음에 잘 치던 마이어스 얘도 지금 보시면은 왼측에 5타수 2안타로 강한 모습인데 실제 지금 좌투수 상대로 원래 강했어요. 시즌 성적이 강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9타수 무안타로 좌투 상대로 좀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는 선수가 메르시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표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어제 애틀랜타가 심지어 또 불펜도 필승조를 안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애미 입장에서 오늘까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을 했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이겨야 돼요. 수입전도 이미 아니죠. 이 경기가 마이애미가 한번 2대1로 경기를 잡았었고 명분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애틀랜타 승이다 보고 들어가는 경기였는데 해외 구매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살짝 째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미 공표를 드리면 저는 그냥 일단 샀습니다. 이 경기. 네, 애틀랜타 승. 네. 자, 그다음 경기 시애틀 대 이제 샌디에고 어제도 오버 이거를 차라리 물었어야 되는데 그 샌디에고가 이 경기를 차라리 어제 샌디에고 이제 승 오버를 봤던 것도 사실 샌디에고 필승조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되면 근데 과연 이길 수 있느냐를 의심해 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사실 루이스 카시오도 못했고 딜런 시즈도 그렇게 홈런 쳐맞으면서 아로자레나에게 쳐맞고 내려간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도 분명히 아니었었고 오히려 카스티오가 1회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잘 풀어간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진짜 개판으로 흘러갔던 경기였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르비슈 대 브라이언 우 이거 누가 봐도 선발 투수 보면 또 이건 언더 게임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그렇게 간편하게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는가 한 번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어제 저 수아레즈였나 아담한테 홈런 때린 것도 아담 그다음 모레온 밀러 수아레즈 4명 필승조 다 썼죠. 샌디에고도 거기에다가 이제 시애틀도 불펜이 최근에 제가 안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르비슈가 과연 오늘 경기에서 5이닝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의 시애틀 타격감을 따졌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샌디에고의 불펜진은 6이닝을 리드한 상황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끊었을 때 필승조절에 나와서 막아내서 이기는 거 확실합니다. 정말 잘하거든요 불펜들이.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경기 그렇게 보면은 결국 샌디에고의 불펜진 오늘도 몰간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페랄타 그 다음에 저 마스이
얘네들 나와가지고 경기했을 때 과연 지금의 시애틀의 홈에서 이거 얘네들 무실점으로 틀어막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템파베이가 아니라 저 샌디에고의 불펜 운영 자체가 오늘 경기에서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의 시애틀의 타격감으로 따지고 보면은 후반 득점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후 지금 샌디에고 타격에 이거 아무리 브라이언 후라고는 하지만 이 바깥쪽 슬라이드 그게 오늘 우타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시원하게 먹힐 것인가? 저는 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기가. 그래서 시애틀 불펜도 불안한 점, 샌디에고도 오늘 필승조들 조금 그렇게 살리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은 7.5점은 이거 후반 가서라도 오버가 나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도 솔직히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언 후 6이닝 1실점, 다르비슈 5이닝 1실점, 불펜 반반 게임 가가지고 불펜 타이트하게 가서 한 점 차 타이트한 승부, 누가 따라잡고 연장 가거나 아니면 한 점 벌려서 번트 작전 해가지고 3대1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강하게 여러분들께 이거 오버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이게 표 받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일단 시애틀 언더 써놨습니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생각했을 때 이 선발 투수가 무너지는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지 후반 가서 이게 오버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후반 싸움 가면 이거 투수 이거 개판 나면은 진짜 이거 7.5점 한 큐인데 싶으면서도 선발 투수들이 내려간 기점 6점이 6회가 끝난 시점에 4점 이상이 나 있어야 돼요. 4점 이상이. 근데 얘네들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시애틀도 실질적으로 최근의 타격감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별로예요. 오히려 2할 3푼대, 2할 2푼 후반대의 타율밖에 안 나오는 게 시애틀의 이 팀 타율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경기만 보고 이거 시애틀 졸라 잘 치는데 홈런쇼 하면 어떡하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 기간 동안에 얘네들의 타율은 리그 하위권이에요. 실제로는. 2할 2푼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2할 2푼 3리인가 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야. 그러면 브라이언 우의 피칭의 이 구종별 가치를 따지고 보더라도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선수 어제 쳤던 이제 라우레아노 홈런 쳤던 라우레아노 그 다음에 상위 타선에서 그나마 이제 한 명 꼽자고 한다면은 저 아로자레나 정도 어제 잘 쳤던 애들 정도 아로자레나 저 뭐야 저 좌타자 그 이름 뭐야 아라에즈 아라에즈 정도 반갑습니다. 네 아라에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로서도 그 가능성은 이제 오버 가능성이 불펜에서 터졌을 때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기라서 구매를 좀 망설이게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게 오버가 그렇게 순탄하게 불펜에서 날려면 선발들이 내려간 6회 시점에 4점 이상이 나야 돼요. 4점 이상. 근데 그렇게 나기가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점오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싸움 중에서는 언더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구종별로 제가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선발 투수들의 우투 좌투 우타 좌타 나왔을 때 뭐 구종별로 얘들이 어떻게 몇 번 던지니까 구종별로 어떻게 치는지 보고 타자가 어떻게 공략하는지 보고 그거 맞춰서 시나리오 짜는 거 아실 겁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졌을 때 브라이언우는 잘 던져야 된다는 지표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실점 수준이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 높게 계산되기가 어려운 그런 매치업이라서 불펜에서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큰 두 팀의 경기라 주력급으로 고려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언더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볼티모어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발 투수 디트리겐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오 나오는 경기인데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얘는 여러분들이 불펜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선발 투수입니다. 얘는 이미 롱릴리프로서 이미 그리고 한국에서의 선발 경력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꽤나 벌크 릴리프 느낌으로 오늘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이 옛날에 제가 한번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피츠버그의 슈퍼 루키였던 이 론지 콘트라레스라는 친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이 택시 스쿼드에 갑자기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엔즈 다음으로 얘가 불펜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어요. 실제로 로토와이어에서는 지금 이 런지 콘트레라스를 선발 투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온다. 저는 진짜로 이거 좀 뭐랄까 진짜 로또 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에 왜냐하면 얘가 진짜 기가 막힌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기가 막힌 슬라이더가 있고 기가 막힌 직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데뷔를 했을 때 제가 한 번 진짜 피츠버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얘가 저기 LA 인저스 갔다가 이제 그냥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제구 안 되고 처맞고 하면서 진짜 박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이번에 경기를 하면서 2025년에 거둔 성적 자체가 3.73의 ERA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 이제 등판 이닝 수가 91.2이닝이고 선발 14번, 불펜 14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얘가 기록한 볼쌈비가 볼넷이 아니라 그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이 70대 33이 기록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70대 33 수준이면은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죠. 일단 커맨드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볼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새 유니폼을 입고 진짜 오랜만에 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으면서 과연 제대로 된 피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LA 인저스 때 제가 얘 본 거 생각하면은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쳐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베오가 버티는 보스턴의 마운드가 더 단단할 것이 같고 거기에서 이제 보스턴이 어제 경기 저 누구야 8이닝 피칭이 나오면서 불펜에서 윌슨밖에 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불펜까지 이틀 연속 아낀 보스턴은 오늘 경기 힘이 좀 마운드에서 더 과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어쩔 수 없지만 보스턴 사이드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지금 볼티모어 또한 타격감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스턴 승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수가 조금은 있긴 한데 제가 아는 콘트레라스는 좀 지금의 데뷔 때 콘트레라스 안 나오면 오늘 좀 공략 당해야 된다고 보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미네소타.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토론토가 이겨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만 이거 구매를 할 수가 없다. 조라이언도 워낙 잘하고 이제 그 조라이언이래. 저 누구야? 그 1차전이고 어제 그 선발 이름이 뭐냐? 생각이 안 나네. 배시시였나? 배시시죠? 배시 때 오버였나? 그랬는데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어제 토론토 경기는 말 한마디로 그냥 딱 그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호프먼 제대로 잘 털었네. 딱 그거였었죠. 그냥 얘는 마무리 역할을 지금 몇 번을 지금 블론 세이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 찾아봐야 되는데 블론 세이브 하는 순간마다 얻어맞는 게 홈런이에요. 지금 토론토도 고민이 진짜 많은 게 체드 그린 이미 지난 그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작년에 얻어맞았던 홈런보다 더 많이 쳐맞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프먼 지금 이번 시즌 마무리 투수로서 지금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가 당장에 지금 이번 시즌 동안에 54.2이닝을 소화하면서 얻어맞은 홈런이 12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얘가 세이브하러 올라와가지고 5번 중, 그냥 4번 중에 한 번에서 홈런을 쳐맞는다는 겁니다. 4번 중 한 번, 한 5번 중 한 번에서 홈런을 무조건 쳐맞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피장타율이 이게 마무리 투수가 보여주면 안 되는 수준의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그냥 데뷔 첫 홈런을 첫 홈런이죠. 첫 홈런을 또 허용했던 그 포수 루키에게 허용했던 호프먼이었었고 이후에 월너였죠. 아마 월너에게 3런 맞으면서
패전 투수되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오늘도 선발에서 라우어 안정감 10대입니다. 본래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의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깥쪽 그 싱커, 우타자 바깥쪽 싱커는 정말 예리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진짜 큰 무기로 작용하고 좌타자에게는 원래 강하고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라우어가 잘 던질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미네소타가 터져버린 이 장타에 또 과연 이 토론토가 생존할 수 있느냐, 불펜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제 호프먼 개 털리고 리틀 멀티인 던지고 발랜드도 이제 어제 그 볼질하다가 내려갔고 제대로 된 피칭했던 선수 없거든요. 그럼 오늘 나올 수 있는 선수 또 체드 그린이에요. 거기다 피셔. 그 다음에 뭐 한 명 더 하면은 저 또 못하는 한 명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걔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불펜 불안하거든요. 근데 라우어가 7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5회 던지고 내려갈 가능성 꽤나 높은 경기입니다. 그럼 뒷심 싸움 가서 또 이거 개판 날 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늘 경기 양상 또 이상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오버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경기도 추천을 안 드려요. 제가 오늘도 표 쓰놓은 데다가 이거 오버에다가 점수 주는 거 6.5점 써놨습니다. 표 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토론토가 시리즈 3차전의 타격감이 기깔나게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기 몇 표본 찾아보시면은 토론토 3차전에 경기 빠따 다 죽어가는 경기 한 거 표본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빈도를 제가 워낙 높게 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거는 구매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경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매츠 대 필라델피아. 이거는 어제 경기 그냥 진짜 구라 안 치고 루자르도가 퇴장 당해도 그 말은 했었어야 됐어요. 진짜로 심판이 그냥 매츠 떠먹여주는 경기였었죠. 그냥 초반부터 개빡쳤었던 게 타임콜도 진짜 어거지로 받아줬다가 그거 항의해가지고 일단 심판이랑 분위기 안 좋아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트라이크 삼진 콜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낮은 쪽 공 스트라이크 존 들어온 거 볼 판정 나가지고 그 볼넷 주고 나가고 결국에 알론소였나 쳐맞아가지고 안 줘도 되는 점수를 줘가지고 이제 저 뭐야 루자르도가 이제 실점을 안 줘도 될 점수를 줄 뻔했죠. 주진 않았어. 일단은 줄 뻔했고 그 다음에 도루 했을 때도 저 그 터너였나? 그 도루 했던 게 터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도루 했던 거 그 세이브인데 바로 2루에서 또 아웃콜 줘버리고 비판 쓰게 만들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신경전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루자르도 이제 마지막에 내려갈 때 심판한테 계속 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타이밍에 딱 퇴장 당해가지고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냥 매치 이겨라 분위기였어요. 물론 이 듀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마지막에 안타 친 거 그거 사실 매치가 잘해서 이긴 거죠. 필라델피아도 분명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병살 너무 아쉬웠었고 매치는 오히려 그 기회를 너무 잘 살려줬었고 그래서 매치가 지금 이미 시리즈를 확실히 기세를 잡아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치 입장에서도 오늘까지도 경기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저 어디야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와카 경쟁이 지금 물론 아직까지 이제 한 30경기 조금 안 되게 남았을 거예요. 이제 162경기라니까. 그래서 30경기 좀 안팎으로 남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매치가 아니라 저 아메리칸 리그는 캔자스 시티가 68승, 시애틀이 71승으로 와카 이제 3경기 차가 돼 있고 양키스 72승, 보스턴 73승으로 얘네들이 이제 와카 그 70승 때랑 68승 때랑 이제 3경기의 여유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매치는 이제 매치도 3경기네요. 네, 신시내티가 68승 65패. 요거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미 지구 1위인 필라델피아를 추격하기에 승수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5승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따라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경기까지도 잡는 거면은 의미가 좀 크긴 한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와카 경쟁에서 더 살아남는다라는 시드 경쟁에 살아남는다라는 거를 또 의미를 둬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포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원 워커 대 이 맥레인 나오면은 얘의 이 스위퍼가 결국 이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에서 먹힌다는 게 2경기 연속으로 증명이 돼 버렸어요.
구위 자체가 메이저리그를 씹어 먹을 만큼의 압도적인 그 빠른 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닌데, 그 변화구 무브먼트와 함께 이 로케이션 가져가는 거에서 경기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두 경기 동안 증명을 해버린 상황이고, 매치 홈 분위기 보셨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냥 기죽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를 강하게 팬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스피커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야유 소리까지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더 추가로 야유를 보낼 만큼 얘네들이 지금 경기에 지금 진심으로 매치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선발에서 타이완 워커라면은 그 스플리터가 또 실투로 들어갔을 때 쳐맞을 거, 빠른 공 싱커가 먹히는 거, 이거 다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나 매치 타선이 보여주는 싱커에 대한 대응이 타격 지표가 꽤나 높습니다. 지표가 타이완 워커가 담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경기는 매치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9위로 압도하는 유형이 아니고 또 좌투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필라델피아도 그냥 뒤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맥레인이 최근에 너무 데뷔를 너무 화려하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필라델피아 방망이 그렇게 물봤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버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물론 홈런에 대한 이 지분은 꽤나 낮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경기만큼은 또 역풍이 또 많이 부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10마일의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들 거기 때문에 어제처럼 그렇게 바람을 탈 수 있는 영향은 바람의 타구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풍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똑딱이 능력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뭐랄까 두각이 드러나는 좀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8.5점의 기준점이면 지금 어제 컬커링 무너지고 그 다음에 듀란 무너지고 지금 필라델피아 불펜도 1차전에 로버트슨까지 무너지면서 더 버틸 수 있는 불펜이 지금 없거든요. 이번 시리즈 동안에. 그래서 매치가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결국 필라델피아의 방망이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오버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왜? 매치는 이 경기가 수입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화이트삭스 대 캔자스시티. 아무리 몽고메리가 지금 최근에 홈런을 담당하면서 어제도 홈런을 때리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뒷심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는 4대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화이트삭스를 보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삭스가 선발 싸움에서도 밀리는데 타격에서 이게 좀 더 지원이 나올 수 있는가, 어제처럼 좀 지원이 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하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베르게르트의 피칭에 대해서 조금 더 호평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나마 어제 경기도 틸도 3안타를 때려냈고 몽고메리도 또 홈런을 때려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캔자스시티의 방망이의 꾸준함이 조금 더 저는 더 임팩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르시아, 바위즈,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인디아,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저, 영입한 프레이저까지 얘들이 몰아치면서 압도적으로 진짜 뭐 MVP급 활약, 그날 경기에 MOM급의 활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꾸준하게 타격이 얘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표가 꾸준해요. 너무 연속된 슬럼프가 없고 꾸준하게 안타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화이트삭스는 지금 이번 시리즈에 다시 타격이 폭발한 거거든요. 캔자스시티 카메론 공략하면서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에서도 초반에 로렌젠 공략하면서 이제 안타를 생산이 많이 되면서 먼저 점수를 빼서 뽑아 나갔고, 근데 결국 약한 불펜이라는 점, 그다음에 서벨레의 볼질,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서벨레 볼질, 그리고 캔자스시티의 꾸준한 타격, 이 삼박자가 맞춰지게 되면은 경기 전후반을 통틀어서 캔자스시티가 득점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나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경기예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이 캔자스시티가 필승조들을 좀 몰았었는데 오늘 이제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연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베르게르트가 이닝이 길지가 않죠. 그래서 다니엘
린치 기용 예상을 합니다. 린치 기용된 다음에 이후 피칭에서 점수 차에 따라서 불펜 운영이 이제 홀드 세이브를 기록할 수 있는 필승 조건이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살이느냐 그거에 정해질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핸디캡은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일반승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배팅으로 좀 고려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애리조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오버를 봤던 이유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어제도 드렸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즈로스키가 던지는 피칭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얘는 이 볼질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떠안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제 좀 많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렇게 볼질은 나오지 않았고 애리조나가 조금 덤벼줬죠. 덤벼줬다 보니까 삼진이 무려 10개나 나오면서 5이닝 동안 홈런 하나에 또 아쉽게 실점을 해서 3실점 피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오랜만에 미러키 불펜들이 개털렸죠. 그래서 오늘 경기 미러키가 어제 그렇게 끝내기로 승리를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불펜에서 요소가 많이 아쉬웠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이제 프리스터가 나오는 경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에 프리스터가 나오면은 DL 홀이 짝을 지어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제 경기에서 코에닝이 올라와가지고 1이닝 동안 안타 5개 쳐맞으면서 그렇게 실점을 해가지고 추격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코에닝이 누구냐? 좌투수죠. DL 홀이 누구냐? 좌투수입니다. 이 좌투수에 대해서 애리조나 타선이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오늘 경기 당연히 애리조나도 불펜이 부실해요. 선발 투수들은 오늘 막강합니다. 얘들이 넬슨과 프리스터라고 하면 넬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애리조나 불펜에서의 기둥입니다. 기둥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위적으로는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프리스터 같은 경우도 그 슬라이더의 운영 자체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컵스전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임팩트 충분히 느꼈고 오늘 양팀 선발 투수 퀄리티 스타트 가능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퀄리티 스타트라는 거에서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양팀 불펜에서 추가 득점 나오는 거 애리조나 불펜은 원래 약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러키가 당연히 유리한 것도 맞는데 기준점에서 언오버를 따지고 보면은 8.5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이게 좀 쉽게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미러키가 맞아요. DL 홀이 올라와가지고 롱릴리프를 치려고 계획을 하겠죠 미러키가. 근데 만약에 그걸 올렸을 때 처음에 꼬여가지고 말리게 되면은 걔를 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이닝 3이닝 던지를 억지로 기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러키 불펜진들이 다시 재가동이 될 거고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가 작정하고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불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제 나왔었던 코에닝 그 다음에 저 애쉬비였나요? 애쉬비 셸비 밀러가 마이어스 셸비 밀러가 아니라 이제 뭐 애쉬비라든지 아니면 유리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투수 맥길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펜 운영까지 생각을 해버리면은 지금 미러키가 쓸 수 있는 불펜 운영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 미러키가 이긴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좀 더 쉽게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피츠버그 경기인데 어제도 피츠버그 역배 봤던 경기였었는데 지금의 피츠버그 타선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제 쳤던 안타도 어제 1회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도 진짜 지들도 안타인지를 모르고 일단 타구 바라보면서 파울인지 안타인지 슬쩍 보고 뛰는 그런 타구들, 그러니까 좀 행운의 안타들이 좀 많았죠. 완전히 밀린 타구인데 이 3루수 키를 넘겨가지고 외야 좌익수 선상에 떨어지는 안타가 나오면서 추가 득점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피츠버그가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줬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소니 그레이와 무롤진스키 나오는데 지금 이거 피츠버그가 이 과한 수준의 불펜 데이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경기일 겁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당연히 불펜 투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던진 이닝이 4이닝까지 소화를 했고요. 투구수로만 따지고 보면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은 투구수를 소화한 게 88구까지도 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92구까지 소화를 했네요. 92구까지 소화를 했었고 해당 경기 이번 시즌 자신 개인의 첫 승을
기록했었던 이 세인트루이스와의 홈 경기였고 그냥 선발 투수로 나와서 5이닝 1실점 피칭으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던 게 이 무롤진스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피츠버그의 이 투수 운영은 불펜데이 1이닝 던지고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던지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최소 4이닝 피칭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얘가 제구가 그렇게 흔들리는 유형도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세인트루이스 승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여러분들의 아니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서는 7.5점이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지금의 피츠버그의 이 타격 수치를 따지고 봤을 때는 소니 그레이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소니 그레이의 이번 시즌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8월달 지표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8월달 수준에서는 소니 그레이가 좀 피츠버그의 타자들에게 공략당할 지표들이 꽤나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리 홈 소니 그레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승리투수 보장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가 오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도 피츠버그가 그렇게 점수를 내는 경기를 하게 되면은 2.5 프랭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예요. 물론 이게 오버가 되려면은 소니 그래도 털려야 되고 무롤진스키도 털려야 되는데 저는 선발 투수들은 의외로 답답한 경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무롤진스키도 저는 4이닝 2실점하면 많이 실점했다고 보는 경기고요. 소니 그레이도 오늘 경기에서 한 6이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 스타트 실패하면 4실점 아니면은 3실점까지도 피츠버그에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후 투수들의 운영을 따졌을 때는 결국 양 팀의 점수가 좀 7.5점은 좀 낮아 보인다 기준점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드리는 거 추천드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피츠버그의 타격 지표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높게 나옵니다. 네. 저도 그냥 이거 단편적으로 툭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제가 놀다 왔어요. 야구도 이틀 안 봤어. 그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 경기 선발 투수만 딱 보고 뭐야 이 매치 개꿀이네 싶어서 홈소니 그레이면 이거 세인트루이스 일반 승 개꿀이지 라고 생각했을 만큼 단순하게 보면 정말 그냥 소니 그레이 승인데 지금 최근에 피츠버그의 경기 지표와 경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게 이름이 뭐야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저 호르비츠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롤리오였나요? 이름 뭐였냐? 트리올로부터 해가지고 토니팸 그 다음에 이제 저 메쿠첸도 지금 날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비츠, 곤잘레스, 그리고 지금 어제는 또 오닐 크루즈. 지금 이 조이바트도 무시를 못해요. 지표가. 예, 지금 다 라인업이 빡셉니다. 지금 말도 안 돼요. 얘들 지표가. 그래서 이거 소니 그레이라고 해도 방심할 수 없는 경기다. 그냥 그렇게만 일단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텍사스 대 LA 인저스. LA 인저스 1회부터 무사 2루 선두타자 2루타 치고 나가서 참 괜찮게 시작하니 싶었는데 그냥 뭐 그거 이제 잘 안 풀리고 나니까 기쿠치 올라가지고 그냥 막 시원하게 쳐맞아 버리죠. 아주 그냥 볼질하다가 저도 어제 LA 인저스 승을 예상했던 사람으로서 기쿠치 진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안 좋게 봤었던 기쿠 똑같은 볼쟁이죠. 길과 기쿠치에서 저는 길을 좀 미숙하다고 평가를 했었고 실제로 어제 볼넷도 4개나 내줬거든요. 근데 실점을 1실점밖에 안 했는데 기쿠치가 오히려 반대로 볼질하다 개털리 케이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쿠치를 이제 못 믿겠죠. 다음 등판부터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텍사스 입장에서도 이제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를 할 수밖에 없는 뭐 할 수 있는이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불펜데이를 할 수 있는 게 텍사스 입장에서도 지금 그래도 불펜의 자원 자체가 그렇게 이제 부족한 팀은 아니에요. 자원이 결국 이 걔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건데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다 보니까 오늘도 얘네들 2이닝 3이닝씩 던지게 해서 한 투수 2명으로 5회를 마무리시키고 이후 투수 운영 가겠다 좀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 듯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선발 투수 코차노비치 같은 경우에도 구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만
이 커맨드에 문제가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참 아쉽지만 LA 인저스 라츠 자투 상대로 또 공략해야 돼요. 어제 코빈 상대로 못 쳤습니다만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LA 인저스의 좌투 상대 지표는 분명 그렇게 약한 지표가 아닙니다. 물론 어제 제 오판이 있었다면은 표본이 조금 적었다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표본 자체만 보더라도 그 전 표본으로 늘려서 생각을 했을 때도 레인저스는 좌투수에게 약한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좀 타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경기이고 텍사스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결국 지금 이게 라츠 이후의 운영에 있어 텍사스 불펜진들 생각했을 때 얘네들의 성적이 최근에 안 좋긴 한데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좀 이 경기가 불펜데이로 이루어질 때 텍사스가 운영할 수 있는 불펜들을 조금 예상을 해가지고 한 5명 많은 이제 마무리 투수 빼고 5명 마무리 투수 빼고 5명의 투수를 산정해서 오늘 쓸 수 있는 투수들로 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그렇게 보면은 LA 인저스가 홈런을 못 치면은 점수가 안 나요. 이 경기가 의외로 점수가 안 납니다. 9.5점의 기준점이 잡혔는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날 경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LA 인저스의 불펜진들의 활약이 지금 최근에 좀 꽤나 좋다라는 것도 한몫합니다. LA 인저스가 이름값이 너무 약한 선수들로 조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제 역할을 하면서 8월달 성적이 꽤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5점의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텍사스의 불펜데이 운영이 오늘 좀 의외로 성공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게 되고 거기에서 점수는 뭐 물론 뭐 이게 2대1 경기 뭐 이런 경기가 한 게 아니라 점수가 좀 나긴 하겠죠. 초반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5점의 기준점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휴스턴 대 콜로라도 어제 누가 봐도 그냥 휴스턴 승이었었죠. 네.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저도 거르긴 했습니다만 똥배라서 뭐 역배 났습니다. 모니악의 홈런이 헌터 브라운을 침몰시켰고 이번 시즌 최다 실점 타이 경기를 하면서 헌터 브라운이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휴스턴은 반성해야 돼요. 반성. 왜 어제 어제 경기 기점으로 이제 요르단 알바레즈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타선의 이름을 보면요. 진짜 핵받다 타선입니다. 휴스턴이 이 타선으로 우승도 도전해도 되겠는데 라는 이름값의 이 선수들이 지금 라인업에 즐비해 있어요. 1번 타자 페냐, 2번 타자 코레아, 3번 타자 알투베, 4번 타자 요르단 알바레즈, 5번 크리스찬 워커, 6번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영입한 진짜 컨택형 타자 산체스, 그 다음에 7번 크리스찬 워커랑 저 페냐 부진할 때 진짜로 혼자서 멱살 캐리, 파레데스랑 멱살 캐리 했었던 이 카라티니 포수, 그 다음에 신의 두본, 그 다음에 중견수에 그 멜턴 쓰든 누구 쓰든 뭐 어떻게든 쓰는 간에 이름값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뭐 스미스가 나와도 되고요. 훨씬 더 좋죠. 스미스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콜로라도에게 홈에서 진다라는 거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휴스턴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게 오늘도 진다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말도 안 되는 사고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안 가냐? 제가 이거 어제 안 가는 이유 제가 분명 말씀드렸었습니다. 휴스턴의 지표가 시즌 지표로 보면은 이 경기는 휴스턴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 8월달 지표로 보면은 최근 이 더 근시적인 타격 지표로 보면은 콜로라도의 타격 지표가 휴스턴의 타격 지표를 더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더 근시로 좁혔을 때 콜로라도는 타격이 하락세였고 휴스턴은 오히려 이제 볼티모어 시리즈를 치르면서 반등이 있었는데 그 반등선이 이번 홈 시리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콜로라도가 똑같이 계속 못 칠 것이냐 그거를 좀 모르기 때문에 거릅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휴스턴이 최근에 타격감이 올라왔던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콜로라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2주 지표로 봤을 때는 콜로라도 지표가 훨씬 더 좋았었고
시즌 지표로 봤을 때는 콜로라도 당연히 쓰레기입니다만 2주간 지표에서 콜로라도가 8월 달에 보여준 지표가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 좀 거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이 경기를.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오늘도 지켜봐야죠. 일단 알바레즈가 이제 라인업에 합류를 하면서 출루율은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어제도 볼넷 2번 출루했죠. 알바레즈가 파워 히터기도 하지만 정말로 성구안이 좋은 타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중심 타선에서 기회 만들어지는 거 휴스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좌투 상대 지표, 좌투 상대 타격 지표 콜로라도 밀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밀리진 않는데 발데즈가 최근 또 쳐맞았죠. 그게 좀 거슬려서 오늘도 저는 안 건드렸어요. 다만 이 경기 라인업이던 그 다음에 오늘 선발 불펜 투수 쓸 수 있던 거 선발 투수의 차이 돌랜더 볼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오늘도 휴스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 당연하다. 다만 저는 구매 절대 못합니다. 돌랜더도 얘가 참 안타까운 선수예요. 하필 데뷔를 쿠어스필드에서 데뷔를 하죠. 이제 콜로라도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홈에서 이따고의 성적을 가져갑니다. 9.88 원정 성적 8경기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3.95로 홈에 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날씨에 방해 요소가 없는 돔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 친구도 100마일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이 커브볼의 위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느낌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휴스턴의 타선의 이름값과 실질적인 활약 여부, 불펜 여부, 콜로라도가 오늘 쓸 수 있는 불펜 다 따져보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휴스턴 핸디슨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 표에도 휴스턴 핸디슨을 써드렸습니다만 옆에 점수 보시면은 6점 써놨습니다. 6점 그 이제 배팅 그 별점 따졌을 때 6점짜리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변수 있다 아직까지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저스 경기 오타니 대 로돌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거 오타니 믿었다가 코스필드에서 한번 개판 당했습니다. 시원하게 당했고 오늘도 사실 다저스 뭐 유리하겠죠. 홈에서 보여준 타격 자체가 이미 신시내티를 압도하고 있고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타니가 홈에서 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돌로를 무시하면 안 되죠. 네, 로돌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신시내티의 불펜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저스가 어제 경기도 6회 비기닝 만들면서 그렇게 점수를 뽑아내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시내티가 지금 오늘 로돌로 좌투수인데 심지어 다저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분명 좌투수 상대로 오타니도 분명히 약하고요. 프레디 프리먼만 제 역할하면서 오히려 무키베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오타니 무키베츠 그다음에 테오스카 에란데스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 로아스였나 다 성적이 자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좀 치는 게 콤프로토 프레디 프리먼 그다음에 윌 스미스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장타가 나오면 당연히 다저스가 이긴다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경기는 다저스 승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언더로 접근해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자투 상대로 다저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로돌로가 보여주는 그 삼진 능력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는 이거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됐습니다. 다저스 언더 8.5점 기준 좀 주면은 언더 한번 가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로돌로가 지금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경기거든요. 그 물집 잡혔다가 손가락 물집 때문에 좀 못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아마 어깨도 좀 싱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꽤나 괜찮은 피칭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컵스 쳐다도 보기 싫어요. 컵스 타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답한 경기 될 거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저는 이 경기를 어제 주력으로 컵스 승을 잡았던 경기였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죠. 사실 컵스가 타선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즈키 세이야, 피크로 암스트롱, 켈리 이 타선에서 타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시가 이제 말아먹었던 게 좀 많이 컸었고 이 쇼도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있었고 참 될 대로 나름 좀 풀린 경기가 있다고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타격에서 저는 기대하는 바 진짜 없습니다. 얘네들 진짜 시체 타격이거든요. 어제도 그냥 체프머 홈런이 세기를 박았고 라모스가 참 제 역할 너무 잘해줬던 경기였다. 뭐 그게 다였어요. 얘네 둘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오늘도 레아 대 와이즈헌트면 이거 선발 투수 싸움에서 이미 약해지는 싸움이 될 거라고 봐야 되고 어제 양 팀 합쳐가지고 6회까지 생산된 안타만 13개인가 그랬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타격 자체가 좀 하위 평준화된 마운드 속에서 타격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펜에서 지금 컵스가 어제 단단한 거 보여줬던 거 마찬가지였고 샌프란시스코도 잘 막아줬거든요. 아직까지 필승 자원 남아있고 생각해보면은 이 경기 또다시 초반 선발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컵스 좌투 상대로 성적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시즌 초반에 4월달 5월 둘째 주까지 컵스가 좌투수 상대로 씹어먹었어요. 근데 이후에 컵스가 다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적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도 와이즈헌트의 체인지업과 그 바깥쪽 슬라이드의 좌투수 우투수들이 다 이 조금 헤매는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거 컵스가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근거가 오히려 많이 부족해지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컵스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컵스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컵스 승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컵스 승 보기보다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역배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실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미 컵스 승 배당 1.85배, 국내 1.62배당으로 0.23배의 배당 이격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경기에서 좀 역배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승 쪽으로 좀 이제 꺾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는 경기예요. 그다음에 애틀레틱스의 디트로이트 경기가 아주 그냥 얘들은 아트를 합니다. 어제도 뭐 이제 윌슨의 홈런으로 막 시원하게 때리고 나갔다가 이제 저 디트로이트도 홈런으로 시원하게 또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연장까지 갔다가 뭐 밀어내기 볼넷으로 또 디트로이트가 패배를 하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또 밀어내기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베스트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이즈 대 모랄레스인데 모랄레스 얘 진짜로 지금 긁지 않은 복권 같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 마이즈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던 이유도